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인공 파나소닉 루믹스 LX100 마크2입니다.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작년 11월 정식 출시됐고요. 가격은 약 100만원. 2014년 출시된 LX100의 후속기입니다. 밝은 줌렌즈가 탑재됐다는 것, 아날로그 감성 터뜨리는 수동 매뉴얼 조작부를 갖고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 없는 1700만 화소 포서드 센서, 새로운 비너스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더 커진 유효 화소수, 개선된 개조, 강화된 노이즈 억제력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터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바디 USB 충전, 블루투스 기능이 더해지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 이전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AF 영역은 49개, 최대 연사 속도는 11매,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 이전과 크게 다름없고 최장 셔터는 30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양만 본다면 사실 파나소닉 루믹스 GX9과 크게 다름없는 사양인데 그 녀석은 렌즈 교환식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체형이잖아요. 렌즈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고 그 친구는 렌즈를 또 사야 되고 그 차이입니다. 렌즈는 라이카 TC 바리오 주미룩스 24에서 75mm f1.7에서 2.8 줌렌즈가 탑재됐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은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LX100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밝은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량화됐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 점입니다. 근데 사실 마크1도 똑같은 렌즈가 사용됐어요. 바지 주머니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점퍼 주머니에는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 배터리 포함 약 392g의 무게는 충분히 가볍지만 일반적인 컴팩트 카메라들과 비교하면 조금 두껍고 묵직한 편에 속합니다. 대신 매끄러운 알루미늄 바디의 복고적인 디자인이 이 LX100 시리즈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립감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묵직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외형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립부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고 버튼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 그 정도죠. 276만 화소의 0.3인치 뷰파인더는 이전과 동일한 사양이고요. 플래시는 기본 제공이고 릴리즈 포트나 마이크 포트는 여전히 없습니다. 조리개링과 포커스링, 4가지 포맷의 종횡비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 초점 변경 스위치, 셔터 속도 다이얼, 굉장히 직관적인 매뉴얼 조작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버튼들만 10개 이상이에요. 밝은 렌즈와 더불어서 이 매뉴얼 조작부가 LX100 시리즈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 보여서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토 모드로 모든 걸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 즐겨야죠. 우측 커버를 열면 마이크로 HDMI 포트와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가 자리했습니다. 하단 커버에는 DC 커플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1025mAh, 한 번 충전으로 약 300장의 사진, 4K 30프레임 기준 약 70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마크2는 USB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나 차량 내에서 시거잭으로 계속 충전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작은 용량의 배터리지만 좀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LX100 마크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미지 센서나 엔진이 최신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124만 화소 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기존 파나소닉 카메라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터치 스크린의 강점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거죠. 반가운 업그레이드임은 맞습니다.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활용해 초점을 자연스레 옮긴다던가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하듯이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게 은근히 편해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밝고 쨍합니다. 야외 시인성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는 법이죠. 단점이 제가 뭐라고 지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정, 붙박이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셀피도 많이 찍는데 틸트조차 지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4년 만에 돌아온 제품치고는 꽤나 겸손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괜찮습니다. 앵글을 잡을 땐 목을 꺾으면 되고요. 들어 누우면 됩니다. 셀카 찍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물론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파나소닉 앱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셀피 촬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뿐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추가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촬영 후 초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포스트 포커스, 4K 포토 모드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루믹스 시리즈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는 기능이에요. 마크 1에는 어쨌든 없던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22개의 아기자기한 여러 필터들을 내장하고 있고 L 모노크롬, L 모노크롬 D 픽처 스타일이 추가됐습니다. 필름 그레인 효과까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변화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필터와 픽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보다 훨씬 저렴한 루믹스 모델에도 포함됐던 영화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스타일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사진에 중점을 둔 카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결과물이겠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결론만 말하면은 굉장히 준수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오 뭐야 이런 느낌. 기대 이상으로 쨍하고 선명합니다. 파나소닉 특유의 진득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칭찬이고요. 결과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좀 바꿔야 되는데 24mm에서만 조리개 f1.7 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줌을 당길수록 조리개는 점차 조여집니다. 52mm 이상부터 f2.8로 값은 고정돼요. F값이 낮을수록 얕은 심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짧은 초점 거리는 약 3cm, 매크로 망원은 30cm로 접사 촬영에서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4배 줌을 지원하지만 역시 화질 열화가 생기기 때문에 디지털 줌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종횡비를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같은 피사체더라도 4가지 비율로 서로 다른 느낌의 사진을 바로바로 즉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1 비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업데이트를 위한 용도로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보통 편집 프로그램으로 크롭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는 간편함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손떨림 방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렌즈에만 적용됐습니다. 바디 손떨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믹스 GH5 S1과 같은 절정에 다다른 안정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해당 기기들은 사실상 현존 최고의 손떨방 기능을 갖고 있는 바디들이고 가격부터가 이 녀석하고 많이 다르죠. 동영상은 최대 4K 30프레임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15분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최대 비트레이트는 100Mbps. 품질 자체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대신 바디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4K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약 1.3배 크롭되기 때문에 센서 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우나 전체적인 선회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간 할 것 없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굉장히 멋진 영상들을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선방이죠.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은 당연히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제가 GH5 리뷰 때도 설명했었는데 사실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마크 1하고 비교하면. ISO 1600대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편이고 그 이상의 값으로는 SNS, 그냥 작은 화면으로 출력하거나 업로드할 때 적합한 정도입니다. ISO 감도는 최대 25600까지 지원합니다. 거기까지 쓸 일은 없습니다. 노이즈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경우에는 일부러 노이즈를 집어넣어요. 인공지능인걸? 마지막 하이라이트, 오토포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리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LX100 마크2 역시 DFD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반적인 컨트라스트 검출 방식보다는 상위 기술인데 어쨌든 근본은 컨트라스트 검출 방식이에요. 위상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렇듯 사진 AF는 저조도에서 살짝 좀 느린 감은 있지만 쨍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잘 잡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영상 AF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근데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이 녀석은 양호한 영상 AF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정확하게 피사체를 잡아냅니다. 조금 느린 감은 있지만 여전히 느려도 돼요. 정확히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파나소닉이 아주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져. 몇 년 지나면은 이 DFD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크 1이 갖고 있던 장점들을 고스란히 개선하고 전반적인 사양 및 편의성을 대폭 강화시킨 카메라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자칫 겉보기만 보면 딱히 다를 것 없는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팩트는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물론 4년이라는 시간에 비례했을 때 어떤 혁신적인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괜찮은 품질의 4K 비디오까지 담아내는 재미있는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 정말 재미있는 카메라예요. 이것저것 조작조작 만질 것들이 많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책상 옆에서 한번 들어가지고 괜히 찍어보고 그런 맛이 있는 컴팩트 카메라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팀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카메라. 진짜. 동영상을 더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보다 좀 저렴한 루믹스 GX9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이 녀석으로, 영상을 찍고 싶다면 GX9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잡네. 잘 잡는다고? 응. 왜지? 지금 뭐 얼타다가 잡았어. 그럼 빠르게 할게. 빨리 뛰어갈게요. 오케이, 잠깐만. 카메라 롤. 잡았어. 그 소리도 안